선생님, 그러니까 우리가 20부작을 준비했는데 18회 시연으로 매직 아이라인 꼬리빼기 했는데요. 마지막 회가 다가오고 오늘 하신 거 좀 어떠셨어요? 아이라인을 제가 4번 정도 대충 한 것 같은데 사람 피부 타입이나 조건에 따라서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눈물도 많이 흘리시고 벌벌 뜨시는 분들도 계셨고 네. 어떤 분은 아파하지도 않으시고 편하게 하신 분도 있었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색이 너무 안 들어갔어요. 당황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좀 당황했어요. 이게 아이라인을 꼬리를 잡고 싹 닦아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한 건가? 그랬는데 네. 한 네. 두세 번 해도 네. 잘 안 먹더라고요. 직접 경험해보지 않는 네. 이상은 아. 못 느낄 정도로 이런 피부도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예전에 한 12년 전인데 어떤 아가씨가 왔어요. 너무 예쁘게 생긴 아가씨인데 그 아가씨가 자기 아는 지인 이제 소개받아서 왔다라고 했는데 꼬리 빼는 아이라인을 이제 하러 오셨는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선생님 저는 아이라인이 잘 안 먹는 아이라인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단정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네. 제가 이미 되게 유명하다 하는데 벌써 3군데를 들렸다 왔는데 저보고 이렇게 색이 안 먹는데 처음 봤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3번이나 유명한 데서 했는데도 안 먹었다라고 하니까 사뭇 저도 진짜 안 먹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시술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예 색이 안 먹는 거예요. 특히나 꼬리 부분을 전혀 안 먹어가지고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아 고객님 처음에 이렇게 그 말씀하실 때 저는 사실은 좀 미숙한 사람들이 해서 그랬겠거니라고 생각했는데 원장님이 마지막이다 아는 지인한테 소개받아서 왔는데 역시나 잘 안 먹네요 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먹긴 먹었는데 진짜 이 아이라인 하면서 그렇게 오랜 시간 하긴 처음 봤어요. 보통 아이라인은 빠르게 좋은 상태에 하면은 한 30분 안에 끝나는 경우도 많고요. 넘어가도 1시간 전으로 다 끝나버리거든요. 근데 그분은 제가 아이라인 하는데 한 4시간 가까이 걸렸어요. 그때 그 경험이 있으니까 현업에서 일하는 사람일수록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라인 쉬울 땐 쉽지만요. 그 고객 상태에 따라 잘 안 먹는 부분은 시급합니다. 다행히 가시기 전에 선생님이 이런 경험을 한 거는 되게 좋은 경험이에요. 더더구나 제 그늘 아래에서 이걸 한 걸 보면서 처음에 이렇게 시간당 올리는 거 보고 제가 웃었어요. 다시 올 것이 올 것 같구나 했는데 이런 것들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선생님이 굉장히 어떤 마음의 초심을 잊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제일 염려하는 게 좀 어느 정도 한다 해서 마음이 금방 들떠버리는 거 그거 오래 못 가요. 항상 우리는 초심을 잊지 않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가끔씩은 낭케이스를 만나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이가 드신 분들은 작업을 하기에 수월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색을 잘 먹는 경우들이 있고 젊은 분들은 하시기에는 되게 편하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색의 착색률은 오히려 그 나이 드신 분보다 확률적으로 봤을 때 결과물이 오히려 남을 수가 있는 경우를 보니까 나이가 들었다고 안 좋은 게 아니고 젊다고 좋은 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런 고객 만났으면 선생님 하기 전에 속된 말로 이렇게 아이고 손댈 수 있는데 다행히 끝물에 와가지고 이런 경험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아유야 참 잘 됐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모델을 거듭하면서 이렇게 다양한 케이스를 경험할 수 있어가지고 진짜 좋았던 것 같고 일반 학원에서 한두 번 하고 졸업해가지고 샵을 열었으면 아마 고객하고 컴플레인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받고 힘들지 않았을까. 또 한국 사람들만 하다가 흑인이나 백인이나 하면 또 어떨지. 그렇죠. 안목 훈련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면 된다고 제가 힌트를 줬죠? 말해도 되나? 그 나라 네. 이렇게 패션 잡지라든가 많이 봐서 디자인이나 안목을 키우는 맞아요. 좋은 방법이라고. 그 분야를 막 연구한다고 해서 그 분야에 관련된 것만 해서는 안 돼요. 상위 개념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건축학을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계속 각 나라 영화를 계속 다 보는 거예요. 건축하고 영화하고 무슨 상관관계? 왜냐하면 자기가 모든 건축 양식들을 자기가 다 경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간접 경험으로 그 나라의 영화를 다 이렇게 섭렵하면은 건축 양식에 대한 어떤 지식이 축적이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희가 논문 쓸 때 미용 쪽에만 막 파는데 저희 교수님들 때려쳐 이러는 거예요. 건축 쪽에 논문을 보라 그러고 아니 나는 미용 쪽에 공부해야 되는데 왜 건축 쪽에 교수님은 자꾸 저걸 보라 하나? 진짜로 그 교수님이 지시한 대로 건축 쪽에 논문을 보고 하니까 다양한 곳에 대한 깊이를 알게 되더라고요. 기술은 이제 한국에서 저희들한테서 배웠지만 선생님이 이제 접해야 되는 문화는 굉장히 다양한 인종을 접해야 되니까 그분들 취향들 또 트렌드 섭렵하고 또 이제 학습하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문 패션 잡지라든지 샤넬 이런 것도 있잖아요. 두루두루 보시면서 선생님 안목을 키워야 돼요.
한국의 조앤미가 체코 가서 이렇게 빛낼 네. 것에 대한 상당히 기대가 있어요. 예. 아무튼 오늘 힘들었지만 굉장히 보람 있는 실습이었다라는 생각을 해요. 마무리 올 시간이 네. 오니까 좀 섭섭해지긴 해요. 저도 나중에 체코에서 샵을 하게 되면 난 케이스 보실 때마다 네. 선생님한테 전화드릴게요. 네, 근데 그러네. 시간대가 안 맞아서 새벽에 맞아요. 새벽이잖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네네. 저는 또 그게 마음에 또 보람이고 하니까 잘만 하시면 됩니다. 제가 느끼는 기쁨 선생님들 같이 즐기면 되고 그 기쁨 네. 같이 함께 공유하면 됩니다. 아무튼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내일 또 한번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